당신은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하신 분들 또는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40년, 50년을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왜 지금 이렇게 허전하고 불안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날 분은 23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이고 따뜻한 답을 주신 철학자입니다. 바로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 혹시 이 이름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쾌락주의자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진정한 쾌락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이 없는 상태, 마음의 평정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아타락시아라고 하죠. 상상해 보세요. 기원전 3세기 아테네 외곽에 있는 정원이라는 곳에서 나이 든 사람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이 바로 에피쿠로스였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찾아오는 감정들 정말 복잡하지 않으신가요? 한편으로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알람 시계에 맞춰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회사 회식에 억지로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찾아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내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말이죠. 에피쿠로스는 이런 감정들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모든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라. 자, 그렇다면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진정한 쾌락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키네틱한 쾌락 마이너스 움직이는 쾌락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의 기쁨, 새로운 곳을 여행할 때의 설렘. 이런 것들이죠. 둘째는 카타스테마틱한 쾌락 마이너스 고요한 쾌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쾌락입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 마음이 평온한 상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은퇴하신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혹시 손자, 손녀와 조용히 시간을 보낼 때,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차 한 잔을 마실 때, 오래된 친구와 별다른 목적 없이 산책할 때가 아니었나요?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죠. 에피쿠로스는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 들으면 너무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미래의 죽음 때문에 현재의 삶을 망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평온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뿐이다. 여러분, 은퇴 후에 가장 자주 듣는 조언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취미를 가져라, 새로운 것을 배워라, 바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이죠. 물론 나쁜 조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정반대의 접근을 제안합니다. 바로 단순함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정원에서는 사치스러운 음식이나 화려한 오락은 없었습니다. 대신 간단한 식사, 의미 있는 대화, 조용한 사색이 있었죠. 왜 단순함이 중요할까요? 첫째, 단순함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복잡한 일상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단순해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단순함은 불안을 줄여줍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셋째, 단순함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피쿠로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정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큰 수단이다. 우정 없는 삶은 안전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십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점점 외로워지죠.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우정에 대해 매우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정을 유용성이 아닌 상호 애정에 기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친하게 지내자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는 감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핵심 중의 핵심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은퇴 후 자존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구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이런 생각들을 허상이라고 봤습니다. 왜일까요?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따르면 사람의 가치는 생산성이나 사회적 기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바로 존재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아기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참된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나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평화를 이루는 것에서 나온다. 알아봤습니다. 진정한 쾌락,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복, 단순함의 힘, 우정의 중요성, 그리고 자존감 유지.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철학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에피쿠로스의 이런 철학들을 어떻게 실제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에피쿠로스는 단순히 이론만 제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죠. 첫 번째 실천법 감사일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것들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다. 오래된 친구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다. 이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에피쿠로스는 행복이 큰 사건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즐거움들의 누적에서 온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 두려움 분석하기. 불안하거나 두려운 감정이 들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이 두려움은 현실적인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상상에서 오는 것인가? 설령 이 두려움이 현실이 된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은 무엇인가? 에피쿠로스는 두려움의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온다고 봤습니다. 정확히 알고 이해하면 두려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실천법, 단순화 연습. 매주 한 가지씩 생활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보세요. 첫 주에는 옷장을 정리하여 정말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하고, 둘째 주에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지 않는 앱들을 삭제하고, 셋째 주에는 정기 구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들을 해지하는 식으로 말이죠. 에피쿠로스는 소유가 많을수록 잃을 것에 대한 걱정도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삶이야말로 평온한 마음의 기초라는 것이죠. 네 번째 실천법, 깊은 대화의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날씨나 건강 얘기가 아닌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말입니다. 요즘 무엇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에피쿠로스의 정원에서 이런 대화들이 매일 오갔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핵심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가치를 개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에피쿠로스는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배움은 지혜의 배움입니다. 지혜의 배움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가?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평생에 걸쳐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삶의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경험들을 단순히 과거의 기억으로 남겨두지 말고 그것들로부터 교훈과 통찰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지혜는 나누어질 때 더욱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왜 자신의 철학을 정원에서 가르쳤을까요? 왜 하필 정원이었을까요? 아카데미아도 있었고 리케움도 있었는데 왜 에피쿠로스는 다른 철학자들과는 다르게 정원이라는 공간을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에는 은퇴 후 삶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정원이라는 공간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정원은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아름답죠. 평화롭습니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난 조용한 공간입니다.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돌보면 식물이 자라나듯 사람도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죠.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혼자 즐기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간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여름에는 무성한 잎사귀가, 가을에는 열매가, 겨울에는 고요함이 있죠. 에피쿠로스는 우리의 마음도 정원과 같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인위적으로 꾸미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평화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인생의 계절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제시한 이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은퇴 후 찾아오는 회한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감. 에피쿠로스라면 이것들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회한에 대해서 에피쿠로스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내가 더 현명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과거의 선택들이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그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현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힘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에 대해서 에피쿠로스가 제시한 두려움 극복법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첫째, 두려움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라. 내가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둘째, 그 두려움이 현실적인 위험인지 아닌지 판단하라.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 셋째, 만약 현실적 위험이라면 대비책을 세우고 비현실적 두려움이라면 그것을 놓아버려라. 불안에 대해서 에피쿠로스는 불안의 대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온다고 봤습니다.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에 대해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다 걱정하며 산다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다. 합리적인 준비는 하되 과도한 걱정은 내려놓아라.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에피쿠로스가 70세가 넘어서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그가 후세에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에피쿠로스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평온하다. 왜냐하면 나는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 단순하지만 진실한 즐거움들, 그리고 두려움 없이 현재를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과거에도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피쿠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은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출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고유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제시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나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세요. 건강한 신체, 따뜻한 침대, 아침 햇살. 작은 것들에서 시작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 양보다 질을 추구하세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 진솔한 교감,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이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까? 라고 물어보세요. 남들이 하니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인지 확인하세요. 고민이 생길 때 이 고민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구분하세요. 통제할 수 있다면 행동하고
통제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세요. 에피쿠로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가장 평온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의 느낌을 천천히 되새기며 잠드세요.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말한 아타락시아, 마음의 평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냐에 달려 있다. 직장에서의 직함이 없어졌다고 해서,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명함이 없어졌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당신은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당신은 가족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이너스 당신은 친구들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당신은 젊은 세대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무엇보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자존감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살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두려움 없이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에피쿠로스는 70대에도 여전히 새로운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통찰을 얻고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가치들, 지혜의 가치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을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회고록을 쓰거나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의 가치 마이너스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세요. 경청하는 법, 공감하는 법,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세요. 정신의 가치 마이너스 독서, 사색, 명상을 통해 정신적 성장을 계속하세요. 에피쿠로스는 철학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창조의 가치 마이너스 그림, 음악, 글쓰기, 원예 등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정 자체가 가치입니다. 봉사의 가치 마이너스 자신의 경험과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세요. 작은 봉사라도 삶에 큰 의미를 더해줍니다. 통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네카의 지혜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자신의 정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음은 행복하지만 노년은 더 행복하다. 왜냐하면 젊음은 아직 찾고 있는 중이지만 노년은 이미 찾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젊었을 때는 행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찾아 헤맵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까? 승진하면 행복할까? 유명해지면 행복할까? 끊임없이 찾아 헤매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행복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것에 있다는 것을.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에피쿠로스의 마지막 말을 여러분께 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인생이 길었는지 짧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을 충실하게, 평온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냈는가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정원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이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쾌락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에피쿠로스가 2300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